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36회차, 이번 주말 회차는 이제 K리그 1과 J리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서히 반환점 돌아가고 있는 리그들이죠. 이 장마와 무더위 이 상황 속에서 치고 나가느냐, 처지느냐,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경기, 이 가시마와 교토상가의 경기인데요. 이번 경기는 가시마의 승무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 가시마는 지난 경기에서 상대적인 약팀인 간바에게 1대2로 패하고 말았죠. 이 상대에게 점유를 내주고 선수비, 후역습에 특화된 팀인데 이 가시마가 공격진들도 수비가 남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 간바가 초반에 득점에 성공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가시마가 라인을 올렸고, 이러다 보니 이 가시마의 장점, 이 롱볼을 통한 역습이 거의 나오지 못했죠. 이 상대의 중원을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입니다. 반면 교토상가는 직전 경기 요코하마 FC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죠. 경기를 주도하고도 선제 실점을 내주면서 끌려갔지만 이 후반 막판 동점골, 그리고 에이스 패트릭의 역전골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챙겼습니다. 교토도 이 선수비 후역습을 즐겨하는 팀이죠. 이 상성이 비슷한 두 팀의 경기, 이럴 때는 보통 상대적 강팀이 승리를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가시마가 지난 경기에서 먼저 실점을 내줬지만 이 수비력이 매우 뛰어난 팀이죠. 올 시즌 이 클린스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토상가가 라인을 내려서 공격을 하는 팀이고, 가시마가 직전 경기에서 약점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시마의 승무 이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니가타와 산프란치 히로시마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니가타의 패배가 예상이 됩니다. 니가타 최근에 5경기 연속 무승의 부진입니다. 이 점유율은 가져오는데 그 점유율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전혀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무승 기간 동안의 실점도 무려 10개나 되면서 수비 라인 역시 흔들리고 있죠. 지난 경기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상대가 공격이 약한 이 가시와였기에 수비력이 안정됐다고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르죠. 히로시마 역시 최근 2연패로 부진합니다. 다만 이 니카타와는 달리 이 1위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였죠. 결정력 차이로 패배하긴 했지만 찬스를 엇비슷하게 만들면서 리그 최강 공격 지표를 가진 팀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선수만 잘 배치된다면은 이 큰 전력 상승이 예상되는 히로시마죠. 두 팀 모두 흐름은 좋지 않지만 경기력이 더 좋은 히로시마가 우세할 경기로 예측이 됩니다. 니가타의 패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나고야와 이 가와사키 경기인데, 이번 경기는 나고야의 승무가 예상됩니다. 이 나고야는 직전 경기 새로운 감독을 맞이한 도쿄에게 일격을 맞으면서 패배했죠. 근데 이 경기는 나고야가 뭘 못했다기 하기보다는 FC 도쿄가 굉장히 잘한 경기였습니다. 나고야는 지속적으로 날카로운 역습 찬스를 만들었는데 이 동기부여가 바짝된 이 도쿄에게 막히고 말았죠. 점유를 내주고 역습을 통한 득점을 좋아하고 이 세트피스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나고야입니다. 이 반면 가와사키는 우라와이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J리그에서 점유율이 제일 높은 팀인 가와사키인데요. 리그 내에서 패스가 가장 많고 짧은 패스뿐만 아니라 롱패스도 같이 섞어가면서 사용하는 팀이죠. 하지만 높은 점유율에 비해서 득점 과정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특히 전방 공격수들의 득점력 부재가 언제나 문제가 되면서 올 시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나고야는 점유를 하는 팀들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상성을 보자면 가와사키에게 굉장히 불리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가와사키의 전체적인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난 만큼 이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고야의 승무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전북 현대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인데, 이번 경기는 전북의 승무가 예상이 되는데요. 전북은 이 단 페트레스쿠 감독을 부임을 했고, 이 첫 경기 지난 주말 강주 원정에서 이 역습 수비에 좀 실패하면서 고전을 했고 수비적인 대처를 잘 못하면서 0대2로 패했죠. 상대 백헤딩이 너무 절묘하기도 했지만 이 주중 FA컵 광주와의 리턴 매치에서는 4대0 완승을 거뒀는데 광주가 풀 로테이션을 돌린 만큼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도 이 아마노준, 백승호, 김문환 이런 부상자들이 복귀하면서 경기를 소화한 것이 전북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었죠. 제주는 대전과의 리그 경기에서 상대 역습 공세의 위기가 굉장히 많았지만 김승섭의 이 선제 헤딩골로 승기는 잡았죠. 후반 상대가 이제 공격적인 선수 교체 후에 총 공세를 펼치면서 이걸 수비적으로 대응을 잘했지만 결국 크로스 클리어를 하지 못하면서 동점골 내주고 말았죠. FA컵에서는 울산 상대로 제주가 지난 울산 리그 원정에서는 평소 자기 스타일대로 나섰다가 무려 5실점하며 패했죠. 이번에는 거의 5백 형태의 굉장히 수비적인 운영을 통해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부 로테이션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둔 성과였죠. 제주가 전체적인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팀인데 이 부상자들이 복귀한 전북 선수단의 퀄리티가 한참 앞서 있긴 합니다. 개인 기량이. 역습수비, 대전 상대로 역습수비에 애를 먹었던 제주 상대로 이 문선민, 송민규, 이동준 이런 전북의 빠른 발을 가진 선수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경기가 되겠죠. 다만 울산전처럼 제주가 5백 형태의 수비적인 운영으로 나선다고 한다면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전북의 승무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요코하마 FC와 간바 오사카의 경기인데 이번 경기 요코하마의 패배가 예상이 됩니다. 직전 이 교토 상가와의 경기에서 1대2로 패했는데 경기 내용은 교토의 강한 압박과 공격력을 전반 내내 잘 막아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후반 30분 선제골까지 성공시키면서 반등을 이뤄내는가 싶었는데 후반 막판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역전골을 허용을 했죠. 요코하마 FC는 오카와 선수를 제외하고 리그에서 2골 이상 기록한 선수가 없는데 심지어 이 오카와 선수가 6월 22일 기준으로 네덜란드 리그로 임대 이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간바는 이 가시마까지 잡고 연승 행진이죠. 이 최근 많은 선수들이 공격 작업에 들어가고 특히 양쪽 윙백들이 높은 위치에서 공격 진행을 하면서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점유를 고집하던 플레이 스타일에서 유연성이 생기다 보니 팀이 장점을 더 발휘하는 모습이죠. 이런 점을 고려해본다면 이번 경기는 요코하마 FC 패배가 예상이 되죠. 이 두 팀의 상반된 분위기 그리고 에이스 오카와 선수가 빠진다고 하면 힘을 쓰지 못할 거라는 요코 FC죠. 이번 경기 패배가 예상이 됩니다. 요코하마 FC의 패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FC 도쿄와 가시와 레이소르의 경기죠. 이 경기는 도쿄의 승리가 예상이 되는데 도쿄 지난 라운드 나고야 잡아내면서 3연패를 끊고 반등했습니다. 이 외국인 공격수 이 올리베이라가 멀티골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견인했죠. 올리베이라 이 올 시즌 기대 득점이 5.9에 그치는데 9골을 뽑아내면서 굉장히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죠. 전체적인 공격 지표는 그다지 좋지 않은 도쿄인데 올리베이라의 존재로 인해 득점력이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가시와는 지난 라운드 니가타와 비기면서 7경기째 무승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찬스를 거의 만들지 못하면서 부진한 경기력이죠. 18경기에서 16득점, 최소 득점 2위로 득점력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죠. 최전방 공격수 이 호세야가 5골을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격진이 찬스를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공격 시도 횟수는 굉장히 많은데 세밀한 부족으로 잘 전개가 되지 않죠. 두 팀의 분위기, 경기력이 너무나 상반되는 만큼 이 경기는 도쿄의 승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빗셀고베와 삿포로의 경기인데 이 경기 빗셀고베 승리가 예상이 되는데요. 빗셀고베는 후쿠오카의 경기에서 3대0 완승 거두면서 승리를 거뒀죠. 역시 팀의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 이 오사카와 무토의 득점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내용도 좋은 편이죠. 후쿠오카가 세트 플레이에서 기회를 만들었지만 잘 막아냈고 이 오사카의 이른 득점이 팀이 여유를 가지면서 플레이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반면 삿포로는 직전 경기 세르소에게 1대4로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삿포로의 경기력은 굉장히 재밌죠. 워낙 공격적인 팀이고 상대를 굉장히 압박을 합니다. 그러나 강한 압박과 높은 라인은 상대에게 역습을 제공하는 데 아주 좋은 찬스가 되고 말죠. 이로 인해서 상대에게 역습을 당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 삿포로입니다. 이 스탯만 보더라도 이번 시즌 J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지만 경기당 2골씩 실점하고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빗솔고베는 공수 양면으로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또한 삿포로가 재밌는 축구를 한다고 하지만 실점이 너무 많죠.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 큰 이변 없이 빗솔고베의 승 예상이 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이 사간도스와 우라와 레즈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사간도스의 무승부 혹은 패배가 예상이 되는데 도스는 지난 라운드 쇼난 벨마레를 무려 6대0 대파를 거뒀죠. 이 스트라이커 오노 유지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는데 최근 5경기 5골 폼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최근 7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팀 역시 폼이 굉장히 좋죠. 특히 이 무패 행진을 달리는 기간 동안에 무려 17골을 터뜨리면서 압도적인 득점력을 통해서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 상대는 리그에서 가장 수비력이 좋은 우라와입니다. 이 우라와는 지난 수요일 순양 경기 역시나 마찬가지로 쇼난드 상대로 4대1 승리를 거두면서 8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죠. 사간도스와 마찬가지로 폼이 좋고 이 기간 그 8경기 이 무패 행진 기간 동안에 클린시트가 4경기나 되면서 리그 최소 실점팀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간도스가 압박이 매우 강하고 최근 공격력이 살아나긴 했지만 우라와의 이 단단한 수비를 공략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라와가 우세할 경기로 예상이 되죠. 다만 우라와가 주중 경기를 이제 수요일날 치렀던 만큼 체력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장마도 시작됐고 무더위도 시작됐고 이 득점력은 떨어지는 팀이기에 이 무승부도 충분히 가능한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사간도스의 무패 예상을 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대구와 수원 삼성 경기인데 이 경기 대구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대구는 주말 울산 원정에서 전반 중반 에드가가 좀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상대를 밟았기 때문에 퇴장을 당했고 결국 수적 열세에 놓이면서 1대3으로 패하고 말았죠. 그래도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울산 상대로 이 선수비 후역습, 역습이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 바셀루스가 확실히 폼이 살아나면서 이 세징야와 함께 주고받는 역습의 속도는 굉장히 날카로웠죠. 원정팀 수원은 슈퍼매치에서 선전하긴 했지만 이 0대1로 패했죠. 주중 FA컵에서는 로테이션을 돌린 만큼 인천에게 2대3으로 패했습니다. 이 로테이션을 크게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2골이나 기록한 건 좀 의외였습니다. 이 로테이션 돌린 인천전은 논외로 하고 이 슈퍼매치를 살펴보면 수비적으로 내려선 운영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뭐 아코스티나 이런
공격자 윙포드 선수들도 이 측면 수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고, 근데 역습의 정교함이 좀 떨어졌습니다. 뭐 안병준 선수는 아코스트에게 찬스가 열리긴 했었지만 그 마무리가 잘 안 됐죠. 물론 상대 골키퍼의 선방도 있긴 했었지만, 그리고 김병수 감독 체제로 바뀐 후에 이 수원이 계속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이 후방 빌드업을 시도하다 상대 압박에 고전하는 거, 공을 잘려서 역습을 허용하고 위기 상황을 맞이하는 거,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고집을 해야 되는 건지 이 최하위에 있는 수원으로선 고민이 되겠죠. 이 대구의 파괴력 있는 세징야, 이 바셀러스, 그리고 고재현이 아마 에드가가 없는 만큼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 또 대구는 김진혁 선수가 이 최전방 원톱 센터백 주로 센터백으로 나서지만 원래 이 선수가 공격수였죠. 뭐 에드가의 뭐 퇴장 공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이 세징야 바셀루스 고전 라인의 이 압박에 수원이 굉장히 고전하면서 역습을 통한 실점이 예상이 되는 경기가 되고 있죠. 에드가 결정은 뭐 세징야의 원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3톱 혹은 김진혁의 톱 배치 등 뭐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원 수비 라인이 대처하기 힘든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대구의 승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는 서울과 대전의 경기인데, 이번 경기 서울의 승무가 예상이 되는데요. 서울은 황의조 선수의 고별전이었던 이 슈퍼매치에서 이 수원의 이 수비 전술, 측면 수비에 굉장히 고전하면서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데 좀 힘들어했습니다. 뭐 후반 막바지 이 율리안의 원더골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최근 서울의 경기들에서 상대 박스 안 공략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황의조 선수가 떠난 만큼 이 박동진이나 일류첸코가 나설 이 최전방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대전은 주말 제주 원정에서 다시 수비 불안을 좀 보였죠. 특히 이 센터백 중앙수비 김민덕 선수 쪽에서 좀 미스가 나오면서 불안함을 보이고 있는데, 뭐 조유민 선수가 없는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 수비 라인 안정화를 시키는 게 급선무겠죠. 후반 공격적인 교체로 또 공세를 펼쳤고, 특히 마사 선수가 후반 투입돼서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결국 경기 막바지에 이 티아고의 동점골로 간신히 비겼습니다. 대전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최근 10경기에서 단 2승밖에 없습니다.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죠. 대전의 관건은 이 수비 안정화입니다. 이 강윤성 선수를 영입을 하며 측면 수비를 보강을 했는데, 강윤성 선수가 주로 오른쪽 풀백으로 나서긴 하지만 이 선수가 굉장히 수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 3선에 배치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중앙 수비 라인은 조유민 선수의 복귀까지는 조금 더 힘든 상황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대전의 장기인 전방 압박이 한번 혼쭐난 서울이죠. 지난 대전 원정에서 2대3으로 패하고 말았죠. 서울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오스마루와 기성용을 둘 다 중원에 배치하면서 아마 볼 배급을 원활하게 풀어나가려고 할 겁니다. 이 세트피스 수비가 약한 대전이죠. 근데 서울은 기성용이라는 완벽한 키커가 있어서 세트피스 상황이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이한범이나 오스마루 이런 선수들이 헤딩력도 있죠. 아마 기성용의 킥으로 이 서울이 괴롭히면서 우세할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최근 서울도 골 결정력에서 아쉬움이 있는 만큼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서울의 승무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광주와 울산의 경기인데요. 이번 경기는 광주의 패배가 예상이 됩니다. 광주는 전북과의 리그 경기에서 이 특유의 돌격 축구를 선보이면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엄지성 선수도 복귀전을 치르면서 공격 옵션이 또 다시 다양해졌습니다. 이 3선에 위치한 정호연의 최근 폼도 매우 좋고, 이 교체 자원들의 수준도 뭐 굉장히 좋습니다. 이 선발과 교체 자원의 이 수준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광주의 제일 큰 장점이죠. 원정팀 울산은 대구 상대로 이 징계자들 없이 3대1 완승을 거뒀고, 특히 최근 아타루의 활약이 굉장히 뛰어났죠. 이 대구의 퇴장으로 쉽게 경기를 풀었지만 날카로운 역습에 고전한 면도 있긴 있었습니다. 주중 FA컵에서는 징계를 받았던 선수들이 주말 리그 경기를 쉬었던 만큼 나섰는데, 이 주전들이 출전했음에도 제주의 5백 수비에 굉장히 고전했습니다. 승리를 거둘 만한 경기라고 보여주긴 했는데, 뭐 특히 후반 바코나 이 루빅선 선수의 찬스들, 마티나담의 찬스들이 좀 있었죠. 근데 상대 골키퍼 김근백 골키퍼의 슈퍼세이브에 막히면서 승부차기 끝에 패하고 말았죠. 광주가 확실한 압박과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이 팀 컬러는 확실하고, 이 두 팀의 앞선 맞대결에서도 뭐 후반 40분까지는 광주가 우세한 경기를 가져갔었죠. 근데 결국 막바지에 울산 외국인 공격수들의 개인 기량을 앞세운 공세를 막아내기에는 벅찼습니다. 이 체력적으로 광주가 좀 우세하겠지만 스쿼드가 두터운 울산인 만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광주의 패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쇼난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뭐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이거
굳이 분석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확실히 확 기우는 경기인데 이 요코하마 최근 6연승 리그 선두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는 팽팽한 경기에서 결정력을 발휘하며 승리를 따내는 저력도 보여줬습니다. 특히 외국인 공격수 안데르슨 로페즈 최근 4경기에서 6골로 매우 좋은 폼이죠. 최근 수비력이 흔들렸던 것이 좀 걱정이긴 했는데 지난 경기 리그 최고의 공격팀 이 히로시마 상대로 클린시트 기록하며 이 역시 보완을 했습니다. 최근 경기력으로는 리그에서 막을 팀이 없는 요코하마 마리노스죠. 반면 쇼나 지난 라운드 이 수요일 주중 수년 경기에서도 우라와에게 1대4로 패를 당하며 3연패입니다. 또한 12경기 무승 최하위에 위치해 있죠. 또한 주중 경기까지 치르면서 체력적으로도 밀리는 상황입니다. 이 여러모로 상황이 좋지 않은 쇼난이죠. 이 리그 1위 요코하마 상대로 승점을 따내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요코하마의 승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포항과 수원FC 경기인데요. 이번 경기 포항의 승리가 예상이 되죠. 포항은 인천 원정에서 주말 이 고영준의 부상 공백을 김승대가 메꾸면서 공격적인 밸런스를 잘 유지했습니다. 이 김승대의 환상적인 라인 브레이크로 이 제카의 선제 결승골을 어시스트 했죠. 그 결승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주중 FA컵에서는 강원 상대로 주전조가 나서면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두긴 했는데 좀 고전한 경기이긴 했습니다. 수비적인 강원에. 이 박승욱이 오른쪽 풀백 박승욱이 출혈 부상으로 교체가 됐는데 아마 주말 경기에는 나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포항 입장에서는 대체 선수가 있긴 하지만 이 박승욱이 빠진다고 하면은 좀 전술적으로도 좀 수정이 필요하거든요. 박승욱 쪽에서 전개되는 공간 전지 패스가 이 포항의 공격 옵션 중에 하나인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오른쪽 풀백에서는 공간을 향한 전지 패스가 나오고 왼쪽에서는 그 완델선 선수가 직접 올라와서 침투를 하고 그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추고 있었는데 이 박승욱이 빠진다면은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수원FC는 강원과 주말 리그 경기에서 1대1로 비겼지만 이 중원 운영에서 밀리면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후반 이 라스의 동점골로 비기긴 했지만 내용적으로 크게 밀렸습니다. 이 삼성과 수비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입니다. 외국인 공격수 로페즈를 영입했지만 문제는 공격이 아닌 수비 불안이겠죠. 제카와 2선 3인방의 실수 없는 공간 침투를 펼칠 포항의 공세를 이 수원FC가 버텨내기 힘들 경기로 예상이 되죠. 포항의 승 예상합니다. 마지막 14번째 인천과 강원 경기인데 이 경기 인천의 무패가 예상이 됩니다. 인천은 포항과의 리그 경기에서 상대 빠른 공격수들의 침투 플레이에 대처를 못하며 결승골을 내줬죠. 그나마 수비 라인에서 발이 좀 빠른 김동빈 선수가 징계로 나설 수가 없었던 게 좀 치명적이었죠. 주중 FA컵 수원과의 경기에서도 상대가 로테이션을 돌렸음에도 2실점이나 내줬는데 특히 수비 라인에서 느슨한 볼 처리가 2개 다 실점으로 연결이 됐고 특히 은포크를 중원에 투입을 했는데 이건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였습니다. 이 개인 기량이 좋은 선수고 특히 넓은 시야를 통해서 경험이 많은 만큼 이 패스 전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 은포크도 불필요한 드리블을 치다가 후방에서 실점에 불미가 된 점이 좀 있었죠. FA컵을 통해서 천성훈이 복귀하면서 최전방 고민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인천이죠. 강원은 이 양현준, 이정엽, 김대현 3톱 라인과 한국영의 중원 운영이 살아나면서 수원FC 원정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선제골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1대1 무승부에 그쳤지만 이 내용적으로 굉장히 좋아진 경기라고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영 선수가 중원에서 활약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경기를 굉장히 쉽게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였죠. FA컵에서는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감독 교체 후 FA컵에서는 이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이제 포항에게 1대2로 패고 말았죠. 그 윤종환 감독으로 교체 후에 경기력이 확실히 살아나고 있는 강원입니다. 특히 이 역습의 속도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죠. 뭐 지금 양현준 선수의 뭐 이적 이슈가 있긴 한데 뭐 김대현 이 한 명도 김대현 선수도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선수죠. 인천은 센터백 김동민 선수가 이번 경기까지 결장하는 만큼 수비 라인의 속도는 좀 떨어질 겁니다. 상성상 강원의 우세가 예상이 되는데 인천도 천성훈이 복귀하면서 최전방에 무게감이 생긴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큽니다. 이 천성훈 선수도 장신 공격수인데 강원 수비 라인이 외국인 수비수를 영입을 하긴 했거든요. 몬테네그로에서. 이 선수가 어느 정도 적응을 했느냐, 바로 출전할 수 있느냐는 아직 확인을 저희가 할 수 없어서 강원 그 선수를 제외하면 강원의 이 수비 라인이 제공권에서 좀 약한 모습이 있는 만큼 이 인천의 득점력도 좀 기대가 되는 경기죠. 인천의 무패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첫 번째 경기 가시마의 승무, 2번 경기 니가타의 패, 3번 나고야의 승무, 4번 전북의 승무, 5번 경기 요코하마 FC의 패, 6번 경기 도쿄의 승, 7번 경기 빗셀고베의 승, 8번 경기 사가도스의 무패, 9번 경기 대구의 승, 10번 경기 서울의 승무, 11번 경기 광주의 패, 12번 경기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승, 13번 포항의 승, 14번 경기 인천의 무패, 이렇게 최종픽 추천을 드리고요. 승무패 36회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고요. 내가 이번 주에는 그 스튜디오 사정상
녹화를 진행을 하지 못하고 저희가 녹음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다시 저희가 여기가 승부처를 통해서 승부패 분석 영상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